여러분, 에어컨에서 이 버튼 하나만 제대로 누르면 하루 24시간 틀어도 전기요금이 걱정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에어컨을 켜는 순간 매달 몇만 원씩 손해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저는 과거 L사의 백색가전 에어컨 사업부의 B2B 총괄 책임자를 역임했고, 현재는 에어컨 설치 및 케어 솔루션 전문 기업을 운영하며 국내 모든 브랜드의 제품을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 가정은 물론 상업 공간 및 기업 고객 B2B 대상으로도 맞춤형 에어컨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현장을 다니며 한 가지 안타까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에어컨을 잘못 사용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들은 전기요금이 절반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작년 역대급 폭염이 찾아왔던 여름, 제가 직접 사용법을 안내해드린 한 고객님 댁은 작년 대비 전기요금이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바로 옆집은 같은 평수, 같은 브랜드의 에어컨을 사용했지만 전기요금은 무려 3배 가까이 더 나왔습니다. 이 두 집의 차이, 바로 에어컨의 사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름 폭염에도 전기요금 걱정 없이 남들보다 훨씬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세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격만 되신다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최대 7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실속 정보까지 함께 공개해 드립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끄고 더위에 잠 못 드는 밤, 이제 참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전기세 손해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세요. 더위 먹고 쓰러지는 일이 없게 지인들에게도 공유하세요. 에어컨 아껴 쓴다고 아꼈는데 전기세는 더 올랐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전형적인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전기요금 폭탄의 진짜 원인은 사용시간이나 온도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외출할 때 무조건 에어컨을 끄는 습관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도 없는데 틀어놓는 건 낭비 아닌가요? 30분 마트 다녀오는데 굳이 켜둬야 하나요? 이런 생각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을 쓰는 분들에게는 전기세를 더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왜냐고요? 에어컨은 껐다 켤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1시간 외출 후 돌아와서 에어컨을 다시 켜면 처음 5분간 전력 사용량이 평소의 3배나 됩니다. 실내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26도로 낮추려면 처음 몇 분간 실외기가 최대 출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100km로 가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료가 가장 많이 드는 순간이죠. 짧은 외출 후 돌아와 다시 켜면 켜진 첫 5분이 하루 중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시간이 됩니다. 반대로 계속 켜둔 상태에서는 설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실외기가 간헐적으로만 작동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연료 효율이 훨씬 좋죠. 제가 현장에서 30년간 확인한 결과입니다. 외출 시간이 90분 이하라면 그냥 켜두는 것이 더 절약됩니다. 출근처럼 몇 시간 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는 꺼도 괜찮지만 마트, 병원, 산책, 미용실 가는 것 정도는 그냥 켜두는 게 이득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제습 모드로 돌리면 전기세가 적게 나온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바람이 안 나오니까 전기를 덜 먹겠지라고요.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냉방이든 제습이든 실외기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단지 찬바람이 덜 나올 뿐 내부에서는 에너지 소모량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제습은 체감상 조용하고 바람이 덜 나오지만 실외기는 계속 돌아갑니다. 결국 냉방과 제습은 에너지 사용량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습은 전혀 쓰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바로 비 오는 날이나 특히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은 날엔 제습 모드가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에어컨 개발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같은 온도 설정일 때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약 2.7배 더 많은 습기를 제거했습니다. 바람이 덜 나온다고 전기를 덜 쓰는 건 아닙니다. 제습은 조용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의 실외기는 냉방만큼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고 눅눅한 날에는 냉방보다 제습이 체감상 더 쾌적하고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터득한 제습 모드의 진짜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제습 모드를 켜면 안 됩니다. 한 2시간 정도 냉방 모드로 돌리다가 제습 모드로 바꾸세요. 그러면 냉방 모드의 시원함은 유지된 채 습도는 낮은 뽀송뽀송함이 유지됩니다.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제습 모드를 켜는 게 아니라 냉방 모드로 돌리다가 제습 모드로 바꾸는 겁니다. 여름철 눅눅한 집 바닥이 끈적하고 땀이 마르지 않는 불쾌한 날씨에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더위를 식힐 때는 냉방을 사용하고 습기를 날릴 땐 제습을. 이걸 잘 구분해서 써야 전기도 아끼고 집도 쾌적해집니다. 이처럼 전기세를 아끼겠다고 무작정 꺼버리거나 처음부터 제습만 돌리는 건 오히려 전기 낭비로 이어지는 반쪽짜리 절약입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오래 틀어도 방 안이 시원하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바람 방향부터 완전히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설치했던 고객의 집 두 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모델의 에어컨이었습니다. 한 집은 바람을 아래로, 다른 집은 바람을 위로 향하게 틀었습니다. 한 달 뒤 전기요금을 확인해 보니 차이가 약 5만 원가량이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에어컨 바람의 방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어컨 바람을 아래로 사람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발끝에 시원한 바람이 닿으면 시원하다는 그 느낌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에어컨은 그런 식으로 쓰는 기계가 아닙니다. 바람을 직접 맞는 게 아니라 공기를 순환시켜서 공간 전체를 식히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 이건 과학의 기본 중 기본이죠. 이 원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운 공기가 바닥에만 머물고 천장과 머리 위는 여전히 후끈합니다. 발은 시원한데 머리는 더운 이상하고 불쾌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어컨 센서는 여전히 방이 덥다고 판단해 실외기가 계속 돌아갑니다. 전기만 낭비되고 정작 방은 시원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에어컨 바람은 위로, 천장 쪽을 향하게. 그러면 냉기는 천장에서부터 부드럽게 아래로 퍼지며 실내 전체를 고르게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전기요금은 줄고 체감 온도는 훨씬 더 시원해집니다. 마치 방 전체가 커다란 냉장고 안처럼 골고루 시원해지는 느낌, 그게 바로 올바른 냉기 순환의 힘입니다. 이런 순환이 잘 이루어지면 에어컨은 더 빨리 설정 온도에 도달하고 실외기도 일찍 멈추게 됩니다. 그 결과는 전기요금 최대 절반 절감. 그런데 말이죠, 바람 방향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주변의 공간 구조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실수 하나, 에어컨 바로 아래나 앞에 큰 장롱이나 냉장고 같은 가구를 두는 집들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냉기 바람이 가구에 막혀버려 공간 전체로 퍼지지 못합니다. 마치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둔 꼴이죠. 만약 에어컨이 설치된 벽면 바로 앞에 가구가 놓여 있다면 지금 당장 위치를 옮기세요. 냉기 순환은 바람이 멀리 퍼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작은 구조 하나만 바꿔도 방 안의 공기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고 전기요금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전기요금을 올리는 건 온도나 사용 시간이 아닙니다. 바람의 방향, 그리고 에어컨 앞 공간의 구조, 이 두 가지가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 리모컨을 들어보세요. 바람 방향은
위쪽 바람 세기는 확산으로 설정하세요. 지금 그 한 번의 조작이 이번 여름 전기요금을 바꿉니다. 오늘 하루 절반으로 줄어든 전기요금 덕분에 훨씬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자격만 되신다면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숨은 꿀 정보도 준비해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절약 방법부터 살펴보죠. 지금까지는 에어컨을 어떻게 켜야 시원하고 효율적인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기능을 켜야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가입니다. 수백만 대가 팔려나간 에어컨. 하지만 그중 80%는 제대로 설정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모컨 속 이 버튼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이죠. 무려 90% 이상이 에어컨 리모컨에서 이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 버튼은 바로 오토 버튼. 제품에 따라 AI, 스마트, 절전, 에코, 에너지 세이브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기능은 하나입니다. 바로 스스로 알아서 조절하는 기능이죠. 저는 이 버튼을 마법의 버튼이라 부릅니다. 왜일까요? 이 버튼을 누르면 설정 온도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에어컨이 스스로 똑똑하게 전력 소모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보통 모드에서는 방이 28도인데 26도로 설정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풀가동해서 냉기를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26도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같은 강도로 돌아가며 전기를 씁니다. 전기요금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토 모드는 다릅니다.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 작동을 최소화하고 잠시 멈춥니다. 냉기는 유지되지만 전기는 아끼는 똑똑한 운전 모드입니다. 당신은 똑같이 시원함을 느끼지만 에어컨은 쉬엄쉬엄 일하면서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낮춰주는 거죠. 게다가 요즘 오토 기능은 실내 온도, 습도, 심지어 사람 수까지 감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절합니다. 말 그대로 30년 경력의 에어컨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과 같은 효과인 거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지금 리모컨을 들어 오토 버튼을 누르는 것뿐입니다. 제가 직접 설치해드린 두 집에서 한 달간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일반 모드로 사용한 고객은 전기요금이 9만 원대, 오토 모드로 사용한 고객은 전기요금 5만 원대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리모컨을 확인해 보세요. 오토,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이 중 하나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는 이 버튼만 눌러서 에어컨을 사용하세요. 이 기능을 모르는 사람이 무려 99%입니다. 어떻게 찾느냐고요? 먼저 리모컨을 유심히 보세요. 자동, 오토, AI라고 쓰인 버튼이 있나요? 없다면 모드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세요. 화면에 절전, 에코, 스마트 같은 표시가 나타날 겁니다. 그게 바로 그 기능입니다. 그래도 없다면 설정 또는 기능 버튼 안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0년 이후에 나온 에어컨이라면 이 기능이 거의 100%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AI니까 무조건 좋겠지, 알아서 다 해주겠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AI 모드의 세 가지 함정. 첫 번째는 AI 모드는 처음 30분이 핵심입니다. 이 시간 동안 AI가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학습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꾸 온도를 바꾸거나 껐다 켰다 하면 AI가 오해합니다. 이 집은 온도를 계속 바꾸는구나. 그 결과는 이후에도 쓸데없이 전기를 더 소모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AI 모드를 켠 후 30분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두 번째는 너무 오래된 에어컨의 AI는 사실상 AI가 아닐 수 있습니다. 2015년 이전 모델은 이름만 AI일 뿐 실제로는 단순한 온도 조절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일반 자동 모드가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는 AI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의 몸 상태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압니다. 너무 춥거나 더우면 온도를 1도씩 직접 조절하세요.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AI 모드는 언제 쓰면 좋을까요? 사람 수가 자주 바뀌는 집, 손님이 자주 오가는 경우, 가족이 외출했다 돌아오는 경우, 이럴 땐 AI가 효율적으로 상황을 조절해 줍니다. 하지만 혼자 사시거나 생활 패턴이 일정하다면 일반 자동 모드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 수동 모드보다는 자동 모드가 훨씬 낫다는 것. 지금 당장 리모컨의 마법 버튼을 찾아서 눌러보세요. 그런데 에어컨을 아무리 잘 설정해도 바람은 나오는데 방은 시원하지 않다? 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창문. 특히 여름철 실내 온도를 급격히 올리는 주범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직사광선입니다. 남향 창문, 베란다 유리, 거실 통유리. 이런 창으로 들어오는 태양열은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커튼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트는 건 냉장고 문 열고 난로 켜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외기는 계속 불가동하게 되고 전기요금은 폭탄처럼 치솟습니다. 반대로 햇빛을 차단하면 실내 온도 자체가 낮아지고 에어컨은 훨씬 적은 전력으로도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차단할까요? 암막 커튼, 열 차단 블라인드, 창문용 썬팅 필름. 제가 직접 실험한 결과 암막 커튼을 닫은 상태와 연 상태의 온도 차이는 무려 최대 3.5도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차이는 에어컨의 작동 강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에너지 효율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특히 거실이 넓고 창이 많은 집이라면 에어컨 성능보다 햇빛 차단이 전기세 절약의 핵심입니다. 햇빛을 막는 것만으로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햇빛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반드시 창을 가리세요. 이 시간 동안 들어온 열기가 저녁까지 집 안을 덮입니다. 검은색이나 진한색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서 방을 더 덥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얀색이나 은색, 연한색 커튼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선풍기를 창문 쪽에 놓지 마세요. 뜨거운 바람을 방 안으로 불어넣는 꼴입니다. 오히려 창문 반대편에서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곧 폭염이 시작됩니다. 창문에 암막 커튼 하나만 달아도 올 여름 전기세는 확 줄어듭니다. 에어컨을 켜도 바람이 약하다, 냄새가 난다, 전기세가 갑자기 늘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필터입니다. 더러운 필터 하나가 당신의 전기세를 2배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댁에 갔는데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까맣게 쌓여서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걸 청소해야 해요? 몰랐어요. 대부분 가정은 3년간 필터를 한 번도 청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전기세도 엄청 높게 나왔고요. 제가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 드린 후 다음 달 전기세가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필터 청소 하나만으로 전기세를 엄청 많이 절약하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더러운 필터는 에어컨이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만듭니다. 마치 마스크를 10개 겹쳐 쓰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 실외기가 더 세게 더 오래 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기를 2~3배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냉방 효과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더러운 필터를 통과한 공기는 제대로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더 오래 더 세게 틀어야 하고 전기세는 계속 올라갑니다. 필터 청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에어컨 전원을 끄세요. 두 번째, 전면 열림 커버를 열고 필터를 꺼내세요. 세 번째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네 번째는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고 그늘에서 완전히 말리세요.
5번째는 완전히 마른 후에 다시 끼우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10분이 한 달에 5만 원을 절약해 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청소해야 할까요? 저는 2주에 한 번을 권합니다.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름철엔 먼지가 빨리 쌓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이 계신 집은 창문을 자주 열지 않아서 실내 먼지가 더 많이 필터에 달라붙습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첫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필터 청소를 제대로 하면 에어컨이 훨씬 조용해집니다. 냄새도 사라지고 바람도 더 시원해집니다. 무엇보다 전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10분 투자로 월 5만 원 절약할 수 있는 이보다 확실한 투자가 또 있을까요? 에어컨을 아껴 쓰고 버튼을 잘 눌러도 가장 강력한 절약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에어컨1을 사용한 전기세를 대신 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집에 냉방 가전이 있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신청하면 여름철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영상 내내 말씀드린 그 제도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1인 가구는 약 29만 원이고 2인 가구는 약 40만 원, 3인 가구는 53만 원이고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에너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올해는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됐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이 소득 기준에 맞는 가구 중에서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이거나 임산부 또는 등록장애인 및 희귀 질환자, 한부모 가정 등 세대 특성의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센터 방문 후 꼭 상담해 보세요.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챙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하는데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여름철 냉방비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 포함되므로 1년 내내 전기요금을 아끼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할인이나 혜택이 아닙니다. 여름철 전기세 자체가 거의 사라지는 수준의 정책입니다. 정부가 도와줄 수 있을 때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확실하지 않으시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주변에 대상자가 있다면 꼭 알려주시고 함께 신청하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당신은 앞으로 에어컨을 켜는 순간에도 전기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으로 매달 수만 원씩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외출할 때 켜두는 타이밍과 냉방 또는 제습을 구분해서 쓰는 법, 마법의 오토 버튼과 햇빛 차단하는 법, 필터 관리 그리고 정부의 70만 원 지원금까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들은 이 내용을 바로 지금 실천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자매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보낸 영상 하나로 한 가정에 여름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주변을 바꾸는 힘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당신의 여름을 지키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에어컨 전기세 절약을 시작합니다. 댓글 하나가 당신의 다짐이 되고 다른 사람의 실천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